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몸종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원한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명절 당일만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친정에 왔어요. 시부모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지만 시부모님 논리대로 행동한 것인데 뭐라 하실 수는 없었겠죠.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혼자 살림 다 했고요. 신랑이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서 신랑이 집안일 못하게 방해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인지 모르다가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참 무딘 사람인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살 때 언니네 집에 가서 자고 오는 문제로 트러블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죠. 연애 기간 동안에도 결혼 후 지금까지도 신랑과 저는 특별히 서로에게 구속을 한다거나 터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서로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저희 언니와 엄청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들 언니에 대해 얘기를 할 때는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물론 다른 자매들과 같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싸우고 나면 딱히 화해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베프가 언니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애들도 저희 언니와 친합니다. 저도 언니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왔고요. 그래서 다 함께 어울려 놀기도 많이 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몇 년 일찍 결혼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언니네 집에 가서 주말에 자고 조카랑 놀고 그랬어요. 형부도 저 같은 여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잘해주었을 것이라며 저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언니는 경기도에 살았어요. 형부 직장 가까운 곳에서 살다 보니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니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고, 저희 언니네 가족이 놀러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놀다 간 적도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주말에 언니네 가서 자고 온다고 말했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2명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네 가서 주말에 밤새 수다도 떨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잔다고요. 제 친구들도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형부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길래 저도 신랑에게 얘기를 했죠. 신랑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금요일에 퇴근하고 언니네 집에 갔다가 토요일에 점심 먹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출가회인인 여자가 친정에 가서 자는 것도 안 될 일인데 무슨 언니네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하냐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 두고 남의 집에서 자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혼 때라서 저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어머님께 다른 집도 아니고 처형네 집인데 뭐가 어떻냐고 했더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 것이지 말이 맞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과 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못 간다고 했죠. 결혼하고 6개월 되어서 분가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있거나 해서 분가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결혼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분가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주말에 삼시세끼 차리고 치우다가 시간 다 보낼 일도 없고 신랑이 어머님 눈치 볼 일도 없으니 집안일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시부모님과 살 때는 신우가 와서 염장 지르고 가는 날도 많았는데 신우를 안 봐도 되는 것도 참 좋았어요. 저희가 분가를 하고 시부모님은 예정대로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편했습니다. 분가 후 지금까지도 저는 언니네 집에서 자고 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신랑과 함께 가도 당일로 다녀왔고요. 분가 후에 첫 명절에 어머님이 전화로 언제 시댁에 올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한 대답이 나오더군요. 명절 당일에 가겠다고요? 전날 차례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전날 와서 일하고 다음날 저녁에나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집이 가까우면 전날 가서 일하고 집에 왔다가 명절 당일 아침에 다시 갈 텐데
너무 멀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살 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내밖에 할 줄 모르던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와서 자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하시는데 잠은 집에서 자야지 남의 집에서 어떻게 자냐고 했죠. 시댁이 남의 집이냐고 한참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언니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할 때 남의 집에서 자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언니네 집도 남의 집이면 시댁도 남의 집이죠.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언니랑 시댁이 같냐고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남의 집에서 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거면 오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안 갔어요.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신랑도 어머니한테 지지 않고 말씀드렸대요. 그까짓 명절 때문에 우리 이혼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요? 우리 신랑 멋지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절이 지난 추석이었던 거예요. 추석 며칠 전에 시어머니는 또 전날 오라고 하시더군요. 전 명절과 똑같이 말씀드렸죠. 남의 집에서 잘 수가 없어서 명절 당일에만 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에 출발해서 좀 일찍 시댁에 도착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출발했더니 차가 거의 안 막히더라고요. 도착해서 차례상 차리고 차례 지냈더니 9시 좀 넘더라고요. 치우고 뭐하고 나니까 점심때 되고 좀 있으니까 신우가 와서 점심 먹길래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고 하시는데 설날에는 친정에 차례 지내러 가야 해서 못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친정에는 우리 자매밖에 없어서 명절 2번 중에 한 번은 저희가 가서 함께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왔네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간에 언니네 집에 못 가게 한 것 말고 다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랑 말로는 아버님도 가끔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도 하셨다는데 제가 들어오니 누구도 집안일을 못하게 하시던 어머님의 행동에 제 마음의 문이 굳게 잠겼던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신랑도 적당히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가능했던 것 같고요. 오늘 신랑이 좋아하는 쇠고기 미역국 끓여줘야겠네요. 당당한 며느리, 공정한 신랑, 두 분 모두 멋지네요. 일하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모두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잘하셨습니다.